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연의 광장에서는 세종시 의회의 안신일 의원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네, 세종시 의회 한솔동과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하신 대로 그 한설동하고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의원님이라고 하셨는데 세종시에 이렇게 동지역하고 면지역을 같이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의원님들도 계신가요? 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네. 세 분 의원님이. 그럼 전체 세 분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그 금남 대평, 네네. 그래서 김동빈 의원님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북쪽에 있는 해밀동, 네네. 거기에 연결돼 있는 연기, 연서, 연동, 오. 윤지성 의원님 이렇게 세 분 의원님이 도농복합으로 네. 예, 이번에 세종시 성격에 딱 맞는 그런 지역구 의원이시네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설동, 장군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와 특성들을 갖고 있는 많죠. 곳인데 어떤 재밌는 점도 있을 수 있고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 어떠세요? 막상 지역구를 그렇게 도농복합으로 네. 두고 계시는데 좀 즐겁고 좋은 일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도농 그 지역구가 크면 클수록 정치인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감사하죠 일단.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좋고 나쁨보다도 우리 주권자인 네. 시민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동지역의 특징이 있고 읍면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더 세밀하게 다가가고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그 개인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함양을 해서 더 다가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너무 열심히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동지역하고 면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동지역은 아무래도 새로 이사 그렇죠.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 면지역은 오랫동안 사신 그렇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동지역 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참 새롭게 보는 부분이다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이제 저는 이제 한솔동에 이제 2012년도 첫 입주를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세종시 토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동지역은 모두가 외지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래서 거꾸로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 내가 선택한 고향 그리고 또 내가 만들어가야 할 것, 내가 세워가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주 대단했고요. 다만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땅을 지켜오신 분들이죠. 맞아요. 그분들이 계셨길래. 맞습니다.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평생 함께했던 그런 사연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땅을 지켜온 선배님으로서 저희가 잘 모셔야 한다. 네. 이런 마음가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이 땅을 지키시고 또 발전시키셨던 그분들의 노고를 네. 가까이서 또 보시니까 훨씬 저희들보다는 많이 네. 느끼시는 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안신일 의원님을 저희 문재연의 광장에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는데 의원님 사실 굉장히 일정이 지금 힘든 일정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호주로 출장 가셨다가 돌아오신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 시간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호주에는 어떤 일로 출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일단 이제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교육안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교육과 안전에 관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그래서 그 시드니에 네. 있는 학교, 네. 교육청, 그 다음에 이제 교육원 네. 이런 교육 시설들을 구석구석 이렇게 했고 그쪽이 또 이 소방에 관해서는 굉장히 안전이요. 그 선진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4박 6일 너무 아깝긴 했어요. 이 비행 시간만 12시간인데 그래요. 왕복이면 엄청나죠. 그랬는데
4박 하고 오는데 네, 힘드셨겠어요. 사실 우리는 해외 간다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업무적으로 갔다 오시고 시간은 짧은 시간에 갔다 오신다는 게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행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네. 출장이긴 하지만 조금 여유 있는 출장 같은 것도 이제는 저희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비용도 고려해야 되고 시간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교육하고 안전 쪽에 관계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호주 출장을 다녀오셨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도 그렇게 의원으로서 출장을 가신다는 건 좀 특별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제 시의원 이렇게 당선이 되고 1년 가까워지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죠. 열심히만 살아왔는데 네. 이번에 가면서 네. 이제 의원이 됐구나 이런 네. 생각이 이번에 연수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여건도 혹시 조금 다르지 않나요? 원래 다른 여건도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여건이 그죠. 있어 그걸로 썼고요. 네네. 이 공무에 관한 여건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니 해도 해외여행을 가는데 네. 지금 이런 차림이죠. 네. 이런 차림으로 양복 입고 해외를 가는 거는 많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예. 공식적인 일정이다 보니까 또 그런 예, 것들이 그렇습니다. 다 있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여건도 좀 다르다는 거를 네. 알고 또 네. 이렇게 출장을 다니신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유 뭐 출세했네 이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공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갖고 행하실 수 있도록 공적으로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책무, 책임 이런 거하고도 좀 관계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양복 입고 가셔야 되니까 움직이시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의미는 상당히 큰 거지 않나. 그렇죠. 늘 그런 마음이 있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세종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네. 마음가짐도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몸가짐도 음. 생각도 많이 그런 달랐고요. 것 같아요. 예, 이런 경험을 주신 우리 주권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보니까 사실은 안신일 의원님을 첫 게스트로 제가 이제 초대를 했지만 정치인들이 나오시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코너에서는 앞으로 안신일 의원님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나오시더라도 의원으로서 수고하고 있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조금 더 그 의원님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 세종시와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고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대단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정치를 꿈꾸셨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의외로 내가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다 하는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그 세종시가 꿈과 또 비전의 도시이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도시이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도 도시와 함께 성장을 하자. 전 처음 이사 올 때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는 굉장히 먼 그런 영역이었죠. 네.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랬는데 이 땅이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일 조금 열심히 했는데 네. 주민들께서 우리 주권자들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모습을 이쁘게 보셔서 이제 시를 대표해서 또 일도 좀 해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 속에는 세종시가 꿈과 비전이 있는 곳 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세종시를 선택했을 때 많은 분들의 이유들이 다 다르겠지만 의원님 같이 꿈과 그 비전을 내가 세종시에서 갖고 그거를 이뤄보겠다고 하고 온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형편 따라서 산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세종시라는 신생 도시는 조금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12년도에 이사 오셨을 때는 서로가 다 모르고 먼지 나는 아무것도 세종시였죠. 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네. 거기서 마을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전에 조금 말하자면은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중3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전에서 이사를 왔는데 네. 대전에 그 영세민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때 92년도 네. 그때 이제 주택 100만 호 사업 할 때 그때 첫 12평짜리 그런 아파트에서 그 살다가 정말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살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첫 번째 집을 사는 게 천마을이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시작을 했는데 뭔가 그러면은 행복하니까 네. 뭔가 그럼요. 그래도 이제 동대표 모집이 있어서 아, 저는 이제 동대표를 나갔고 그때 이제 행복청에서 주부 모니터단을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주부 모니터단 이제 초대 총무를 맡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이 이렇게 하나씩 그 아까 말씀드린 먼지 나는 곳이기도 했지만 처음이라 물 새는 것도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네. 또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즐거웠어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예. 논의하고 그렇죠. 만나고 하는 거에서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동대표 하다가 그 입주대표 회장도 하고 주민자치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마을 활동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의회까지 이렇게 와 있는. 그럼 본업이 있는데도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그게 본업이 아니고 네. 본업 같은 부업을 그렇게 또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을을 기반으로 한 여러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현안이라든지 시민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경험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그래도 의원 중에서는 그 마을 문화, 네. 마을 문화를 좀 대표하는 그런 의원이지 않나 이런 평가도 좀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 의원님들 중에서 당신들의 각자의 그 강점 또 일 잘하시는 영역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네. 안신일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마을하고 관계된 그렇죠. 마을 문화하고 관계된 그 지역 기반적인 활동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군요. 국가에서 그래서 주민자치 이제 세종시 연합회장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세종시 구석구석을 다녔었고요. 그래서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때, 시민주권 특별 이제 시로 이제 지향을 하면서 그때 세종시 이제 22개 읍면동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걸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했다고 해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전문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적인 이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죠. 마을 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러게요. 국가에서 또 밑에서부터 기초적인 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거시적인 국가 단위의 어떤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의 쭉 그 시간적인 거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역량도 키우시고 관심 분야도 달라지시고 그러면서 점점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정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다 이 땅이 준 기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 이 꿈과 비전이 있다 이런 게 내가 맡은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기회가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도 이 세종시만이 갖고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특히 좀 젊고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저는 조금 적극적인 태도, 자세를 갖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도시와 함께 같이 성장을 하고 이제 뭐 10년 조금 지난 거니까 아직도 애기죠. 애기고 이제 학교로 말하자면은 이제 초등학교. 더 성장할 게 많으니까 더 많이 이사 오시고 더 많이 꿈꾸시고 더 많이 성장하기를 정말 저도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저도 세종시가 더 많이 규모적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살아보니까 참 좋은 곳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곳을 살면서 더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저도 있어요. 근데 의원님한테 제가 지금 얘기를 좀 들으면서
그럼 안신일 의원님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부터 마을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어떤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시거나 했는데 이제는 정치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럼 정치인이 되시면서도 정치인이 또 마을 현안에 가장 또 귀 기울이셔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래도 정치하신 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작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비포 앤 애프터가 뭐가 다른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실 수는 있지만 훨씬 달라진 위치, 지위에서 하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들이 제일 달라진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마을 일을 할 때 주민으로서 할 때 주민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때 민원 처리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시청으로 가야 할 때도 있고 행복청으로 가야 할 때도 있고 네. 교육청으로 가야 할 때도 네. 있고 동사무소 뭐 경찰서 결국 막 빙빙빙빙 돌다가 네. 아 이거는 뭐 여기 가면 여기 이건 뭐 돌려막기냐 뭐 이런 굉장히 그런 힘들 때가 많았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예, 하죠. 그랬는데 그래도 이런 시의원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민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 이런 관공서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네.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더 아껴야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챙겨서 그렇게 현재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활동의 내용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 그렇죠. 있지만 예. 활동을 시의원으로 하시는 거는 효율적이죠. 효율적이나 굉장히 효과성에 효율적이죠. 있어서도 네. 상당히 달라지고 있고 또 시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 공적인 권한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또 결정할 수 있고 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역과 주민 중심적인 그런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보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감사하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네. 정말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개인적인 말씀하셨잖아요. 대전에서 이사 오실 때 첫 번째 구입한 주택이었다. 그 마음은 굉장히 달랐을 것 같고 중3 때 가정사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소년 가장 같은 청소년 가장 같은 역할을 물론 어머니가 계셨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시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지만 이렇게 지금은 또 한 아빠의 한 가정에서 아빠이면서 또 남편이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이 아들만 넷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는데 세종시가 다둥이 자녀를 그렇죠. 예. 많이 두고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맞죠. 같아요. 그래서 교육안전위원회를 선택한 부분이 그러신 많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아마 이 방송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많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힘드시죠. 근데 저는 저를 보고 좀 희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녀가 넷이면은 벌써 이제 한숨을 쉬시고 넷인데 또 아들이 넷이다 하면 네. 그 거꾸로 그냥 위로를 네. 저를 보면서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새쌍둥이가 세종시의 첫 새쌍둥이 첫 정말요? 번째. 그래서 이름도 이제 가운누리 마루.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 이런 의미로 그렇게 가운이 누리 마루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에 형 이렇게 해서 네 아들을 두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성장하는 모습 아까 교육하고 그런 관심이 있냐 했던 부분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왔는데 급식이요. 네. 예 엄마한테 엄마 밥보다 맛있어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아들 넷이나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하죠. 거기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비 아니겠습니까? 네. 사교육비가 네. 또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물론 뭐 태권도나 이런 데도 가긴 하는데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 때는 학교 방과 후 네. 그다음에 우리 마을 방과 후 음. 우리 각 읍면동에 가면은 복권이 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지 않냐 아들 넷이나 키우니까 4배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종시에 살아가시는 시민으로서 수혜자이기도 하네요. 세종시의 그렇죠. 기반이나 시설을 너무 안전하죠. 충분히 활용하고 계시고 있고 네. 그거를 따로 개별적인 비용을 들여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마을 중심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중심지에 있는 중심으로 했을 때 있는 그 기관들을 통해서 무료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맞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세종시 교육 측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더 많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국회의사당이 오고 정부청사가 이미 굉장히 많이 와 있고 네네. 이런 부분도 외형적인 부분도 좋은데 음. 이런 소소한 부분 우리가 진짜 살면서 녹지 비율이 50%가 맞아요. 넘고 예, 가는 곳마다 정원이고 그야말로 안전하고 네.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 아이들 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더 많이 저희가 포장도 이쁘게 하고 더 많이 전파를 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홍보도 좀 더 할 필요가 예. 있다는 거죠. 저도 세종에서 6년을 살면서 참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 아직도 지인들이 있으니까 왕래를 하고 얘기를 나누지만 그래 세종 참 좋지.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뭐 거기 뭐 호수공원도 있고 막 이러잖아.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근데 나는 안 내려가서 살 거야. 그렇죠.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와서 살아봐요. 얼마나 좋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세종시에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인구가 더 많이 유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일단 세종시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단순히 부동산 가치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하고 관계돼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저는 세종시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의원님은 실제 생활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교육적 혜택이라든지 그 마음도 갖고 계시고 또 그 마음이 좀 더 성장하고 더 커져갖고 시의회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활동하신다는 건 저는 굉장히 건강한 하나의 그 시민 활동의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자녀가 4명, 그것도 아들이 4명이고 아직은 어려서 네. 아이들이 소소하게 주는 즐거움도 참 많지만 이 12년도에 이사 와서 마을 중심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시의원으로도 더 많이 바빠지셨을 텐데 그래도 가끔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소소한 행복, 가정에서라든지 또 주민들하고 격이 없는 어떤 자리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2019년도 12월 달에 의원님을 처음 뵀었어요. 그때 천마을 나이트 충전소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때 금강 시집인가 천마을 금강 시집 그 네.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네. 제가 한마당 축제 그 토크쇼 패널로 그 공동체 소개를 하고 의원님을 뵈야 될 것 같아갖고 사전에 한번 뵈러 갔었는데 그런 자리여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냥 시민들이 시를 짓기도 하고 낭독도 하는데 그 시집으로 출간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게요. 네. 그게 지금 요 앞에 있는 이런 맞아요. 그때 저한테도 한 권 예. 주셨어요. 예예. 천마을 금강에서 시를 짓다. 이게 이제 보통 시집 같으면 이게 한 분이 시인인데 맞아요.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다 자기 작품들을 하나씩 내서 이런 그 시를 짓는 분 그런 공동체도 있고 네. 시를 낭송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벼룩시장, 그림 그리기 이렇게 다양한 세종시에는 그런 주민 공동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네네. 저희도 그런 공동체 활동을 여러 가지 많이 하다가 지금 저도 이 자리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아파트값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런 거보다 사실은 이런 새로운 맞아요. 삶의 문화들이 그 혁신적인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주민들 간의 소통도 여전히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네네. 내 이름이 들어간 이런 시집도 나오고 굉장히 또 방송도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또 작가가 되시고 네, 예, 저도 이런 방송인이에요. 일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예, 예. 예, 이게 또 기회의 땅이라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네.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2019년도에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 책자를 받아서 제 네. 서거에 있거든요, 그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도
이렇게 결과물로 하나씩 갖고 있다라는 건 참 의미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신일 의원님한테는 조금 다른 뭐를 느끼냐면 왜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신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영역이 개방적이거나 공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거를 익숙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또 잘해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의회에 가서 내가 정치인이 돼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이 별로 본인한테는 어렵거나 어색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다면 의원으로서 이렇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해결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해결 방안을 도출하거나 모색하거나 하는 거에 그런 즐거움도 보람도 사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행복하죠. 행복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마을 일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소통도 좀 많이 하고 어렵기도 하죠. 거기서 또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러다가 지금도 마을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지속 가능이나 그 열정페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에 꿈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석구석에서 시민들의 그런 애환도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다 이사를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서 좀 그것 자체가 작은 정치이기도 맞아요.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동의합니다. 잘 또 거기서 좋은 결과물 좀 도출도 해보고 또 그러다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제가 그 마을 일을 해서 시의회로 와서 좀 도움이 됐냐 하면은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공무원의 언어와 네. 우리 시민들의 언어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럼요. 공무원들의 그 시간이 있고 네. 또 시민들은 또 급한 게 있고 그 부분을 사실은 각 분야의 리더들이 사실은 그런 걸 잘 조율만 해주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이제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그런 다리가 아니라 공무원과 시민과의 그런 다리 역할도 해야 하고 그 의회 내에서도 그런 다리 역할도 필요하실 수 그렇죠. 있고요. 네, 저희는 특히 이번에 또 초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마을 활동을 하면서 그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한 장 그 사업 계획서 그 예산안 뒤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을 일 할 때 자료는 왜 이렇게 많이 하라고요? 맞아요. 지금 과정도 어렵지만 보고서 쓰는 거, 예. 배거 보고서 쓰는 것도 쉽지 않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어떤 기사가 생각이 났냐면 작년 2022년 12월 달 기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2023년도가 세종시가 예산 3조가 넘어가는 그렇죠. 거대한 이제 그 규모를 가진 저희 세종시 자체적 발전사를 놓고 본다면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 기사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시면서 그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 어떤 게 상당히 이렇게 자랑스러우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 2012년도 출범 이후 우리 그야말로 아기 같은 세종시에서 이제 이제 조금 성장을 했죠. 그거를 예산으로 보면은 이제 시청도 본 예산 기준으로 해서 2조 원이 넘는 그 시대가 열렸고 세종시 교육청은 본 예산 기준으로 1조 원이 넘는 그 예산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2023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였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예산들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 예산 뒤에는 이 사업 계획서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수많은 사업 계획서 속에는 좀 전에 얘기한 이런 마을 공동체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큰 예산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예산서 하나를 받을 때 그 한 장 뒤에 있는 수많은 사연들이 이게 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또 정석껏 왜냐면 이게 한 장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그 수고들이 좀 이렇게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좀 보는 눈도 달라졌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 이렇게 논쟁이 심화야 되지 않고 표결 없이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여야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는 그런 거를 처음 이제 맞이하는 첫 본예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첨예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네. 그 수많은 예산을 처리하는데 여야 의원님들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런 덕분에 첫 본예산을 한 건도 그래도 표결 없이 그렇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서로 배려해서 다행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 들으면서 그렇게 기초 단위에서부터 동네에서 두 분하고 얘기하실 때 20명하고 그다음 얘기하셔야 되고 200명 앞에서 또 얘기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많은 청중 앞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의견 발표도 하셔야 되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축적돼서 의회에 갔을 때도 보고서 하나를 보거나 기획서 하나를 보더라도 조금 남다른 마음 그리고 또 그거를 마음만 남다른 게 아니라 볼 줄 아는 눈들이 다들 있으시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결과들을 갖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안 의원님 그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모시는 것 때문에. 많이 준비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 10월에 저희가 그 세종시민연대 행정감사 모니터단이 뽑은 그 의원님들이 있어요. 그 보니까 이 행감이 5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세종시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송곡 질의한 넘버 5분, 그 다음에 대안 질의한 넘버 5분을 선정했어요. 근데 네. 안신일 의원님이 이 행감 모니터단에 2개의 영역에서의 평가에서 이름이 둘 다 올라져 있었다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깨알 자랑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일단 이렇게 선정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뭐 좀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정성을 다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한 분 한 분 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운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에는 의문의 부호표가 들어가지 않네요.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저는 무엇보다도 안신희 의원님이 시의원으로서도 보람된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의원 하시면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다 아니면 이런 일들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소망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여기 이곳 세종시의 꿈이 결국 이제 모두의 꿈이기도 한데 그것 중에 가장 1순위는 이제 행정 중심 복합도시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진짜로 행정 수도가 되는 게 시민 모두의 꿈이고 바람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시대를 우리가 맞이를 할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꿈을 꿔봐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세종에서 여기서 다 나와서 성장을 했는데 커서 다른 도시 예를 들어 뭐 뉴요커가 된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간다든지 이런 거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세종에서 정말로 다 다른 곳 가지 않고 여기서 다 끼고 살고 싶어요. 사실. 우리 세종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로 그게 꿈입니다. 심지어는 그 국회의사당에서 뭐 청소를 하든지 문지기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 사실은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엄마 아빠들의 역할이지 않나.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그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도전할 수 있고 성장했을 때 이 땅을 벗어나지 않고 이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주는 게 또 정치인으로서도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 일관되는 것 같네요. 그것이 이제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지역사회를 통해서 내가 공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보람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맞물려 간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진지하시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진행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생각이 굉장히 진지하고 그 무게감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쉽게는 이제 표출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일관되게 그 길을 잘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원님하고 얘기를 짧은 시간은 아닌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의원님의 그런 여정 속에 어떤 그 색깔과 그런 것들이 묻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짧게나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 다른 방송에서도 의원님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나누실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방송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오늘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작은 것들이지만 간직하고 계시고 또 이거를 이런 기회에 또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저는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가 그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세미 스튜디오라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정말 저 같은 아무것도 방송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시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게스트로 이렇게 시간을 갖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곳이 세종이라는 거를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 마음과 그 여정에 제가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참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네. 주민과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시면서 즐거운 의정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회, 첫 출연 너무 이렇게 초대로 영광으로 알겠고요. 이게 꼭 쌓여서 100회쯤 되면은 100회 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100회 전에 다시 모실 거니까요. 그때 다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